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일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주말이라 주식창은 잠시 닫아두셨겠지만 삼성전자 생각까지 완전히 내려놓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주에는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일정들이 한 주 중반에 몰려 있어요. 미국의 성장과 물가를 보여주는 숫자가 나오고 엔비디아 실적도 발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만 앞서면 월요일 첫 움직임부터 따라가다가 정작 일정이 가까워졌을 때 배응할 현금이 없어질 수 있어요. 다음 주 삼성전자에서 필요한 건 결과를 미리 맞히는 자신감이 아니라 발표 전 들어온 돈과 발표 뒤 남는 돈을 구분할 준비입니다. 8월 26일에는 미국 2분기 GDP 수정치와 개인 소비 및 물가 관련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 같은 날 엔비디아도 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거시경제와 AI 반도체의 핵심 일정이 한날에 겹치는 셈이죠. 미국 경기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물가가 금리 부담을 다시 키우는지,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여전히 강한지가 차례로 시장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에게 이 일정은 미국 뉴스 몇 개를 더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금리와 달러가 움직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이크론이 반응하고 그 흐름이 국내 외국인 현물 및 선물 주문으로 넘어오는 경로를 봐야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다는 한 줄만으로 삼성전자 대응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매출과 이익이 기대를 넘더라도 다음 분기 전망이 약하거나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가 둔화되면 미국 반도체주는 오히려 흔들릴 수 있어요. 반대로 숫자가 아주 화려하지 않아도 AI 가속기 수요와 데이터 센터 증설, 차세대 제품 공급 계획이 강하게 유지되면 시장은 앞으로의 성장을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엔비디아 주가의 첫 반응보다 AI 투자가 HBM과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수요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지가 더 직접적이에요. 숫자보다 돈이 어디에 남는지를 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GDP와 개인 소비 및 물가 지표도 숫자 하나로 좋다 나쁘다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경기가 예상보다 강하면 반도체 수요에는 반가울 수 있지만 금리와 달러가 함께 뛰면 외국인 수급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경기가 조금 둔화돼도 물가 압력이 낮아져 금리 부담이 줄면 성장주와 반도체에 다시 돈이 붙을 수 있고요. 같은 경제 지표라도 삼성전자 실적 기대와 외국인 현물 주문에는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된 숫자를 외우기보다 미국 국채금리, 달러,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연결해야 해요. 다음 주 초반은 이벤트 결과가 나오기 전에 포지션을 잡으려는 돈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월요일 삼성전자가 강하게 출발한다고 해서 엔비디아 실적을 미리 알고 들어온 돈이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지난주 흐름을 이어가려는 단기 주문일 수도 있고 일정 전에 기대를 선반영하려는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기대가 먼저 들어온 장은 발표가 가까워질수록 차익 실현이 빨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월요일 움직임이 조용해도 외국인 현물 매도가 줄고 거래 대금이 유지된다면 자금이 완전히 빠진 게 아니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한 주의 첫 가격보다 이벤트 앞에서 돈이 머무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월요일과 화요일에 삼성전자가 먼저 강해지면 발표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기대가 어느 정도 가격에 들어갔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가는 계속 오르는데 외국인 현물 매수는 줄고 개인의 거래만 커진다면 좋은 결과가 나와도 차익 실현이 먼저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외국인 매도가 멈추고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씩 쌓인다면 겉으로 조용한 장 안에서 포지션을 준비하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가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그 기대를 누가 사고 있는지를 봐야 발표 전 과열과 건강한 선반영을 구분할 수 있어요. 월요일 첫 30분에는 삼성전자 상승률보다 외국인 현물과 코스피 200 선물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세요. 선물만 매수하고 삼성전자 현물에서는 물량을 줄인다면 지수는 강해도 종목의 힘은 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과 현물을 같이 담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까지 붙는다면 대형주를 중심으로 새 돈이 들어오는 흐름에 가까워져요. 그래도 첫 숫자 한 번으로 결론 내리지는 마세요. 첫 눌림 뒤 시초
시초가를 다시 회복할 때도 현물 매수가 늘어나는지, 두 번째 흔들림에서 프로그램이 매수 쪽에 남는지를 이어서 봐야 합니다. 흔들린 뒤 돌아오는 돈이 진짜 수급에 가깝거든요. 높게 출발하는 장에서는 이미 보유한 분과 새로 들어가려는 분의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보유자는 외국인 현물 및 선물이 함께 들어오고 첫 눌림의 저점을 지킨다면 수익을 너무 빨리 끝내지 않고 흐름을 조금 더 볼 수 있어요. 현금 대기자는 같은 빨간불을 보고 시초가의 자금을 전부 넣어서는 안 됩니다. 눌릴 때 거래가 줄고 다시 고점을 두드릴 때 거래 대금이 살아나는지를 확인한 뒤 자금을 나눠야 해요. 보유자가 기다리는 것과 신규 매수자가 높은 가격을 추격하는 건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이벤트가 남은 주에는 현금을 일부 남겨두는 게 더 필요하고요. 약하게 출발하는 장에서도 첫 파란불만 보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 현물 매도가 빠르게 나오더라도 규모가 줄어들고 프로그램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시초가를 회복한다면 아래에서 받아가는 돈이 있다는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지수는 흔들리는데 삼성전자가 먼저 저점을 지키는 장면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위험한 건 낮게 시작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반등할 때 거래대금이 붙지 않고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다시 매도로 기울면서 오전 저점까지 무너지는 흐름이에요. 약세라는 색깔보다 매도가 계속되는지를 보고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외국인 현물과 선물은 역할이 다릅니다. 선물 매수는 코스피 방향을 빠르게 잡기 위한 주문일 수 있고, 삼성전자 현물 매수는 실제 종목을 담는 행동이에요. 둘이 함께 들어오면 삼성전자에 붙는 수급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선물만 강하고 현물이 빠지는 날에는 겉으로 보이는 지수 상승을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오전 매수가 오후까지 남는지 연결해 보세요. 아침에 크게 들어왔다가 점심 이후 매도로 돌아서면 단기 자금일 수 있고, 눌릴 때마다 저점이 높아지면서 매수가 유지되면 종가까지 끌고 갈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음 주 외국인 복귀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도 미국 금리와 달러가 급하게 오르면 외국인은 삼성전자 현물 매수를 서두르지 않을 수 있어요. 주가에서 얻을 수익을 환율 변동으로 반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제지표 발표 뒤 미국 금리와 달러가 안정되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줄어들면 미국 반도체의 강세가 북미 대형주 주문으로 넘어오기 쉬워집니다. 삼성전자 수출 실적에 환율이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외국인 주식 수급에 환율 급등이 부담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따로 나눠야 돼요. 미국 반도체 안에서도 엔비디아만 보면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강해도 마이크론과 메모리 종목이 따라오지 못하면 AI 연산 칩에만 돈이 몰리는 장일 수 있어요. 삼성전자에는 엔비디아의 상승 자체보다 마이크론과 메모리 가격 기대가 함께 살아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 흐름이 더 직접적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는 가속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HBM과 서버용 D램, 기업용 SSD가 함께 필요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메모리까지 돈이 넓어져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들어오는 주문도 업황 전체를 다시 보는 자금에 가까워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도 다음 주 반도체 수급의 폭을 보여줍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강할 때는 HBM 이익 기대가 집중되는지 보고,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강할 때는 범용 메모리 가격과 대형주 수급이 부각되는지를 살피면 돼요. 한쪽이 쉬더라도 다른 한쪽에 외국인 매수와 거래 대금이 살아있다면 반도체 안에서 돈이 순환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종목에서 외국인이 함께 빠지고 저점을 낮춘다면 장비주 몇 개의 급등만으로 업종 전체가 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대형주는 북미 반도체 자금이 들어오는 가장 큰 입구니까요. 오전에는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HBM 장비와 테스트 및 패키징, 후공정, 기판으로 퍼지는지도 확인합니다. 대형주의 외국인 수급과 거래 대금이 유지된 상태에서 주변 공정으로 돈이 넓어지면 시장이 AI 메모리 생산 확대를 구체적으로 가격에 넣는 흐름일 수 있어요. 전력기기와 냉각 설비까지 거래 대금이 이어지면 데이터 센터 투자 전체로 기대가 번지는 거고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는 돈이 빠지는데 작은 장비주만 급등한다면 건강한 확산보다 짧은 순환매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앞서 움직인 대형주의 돈이 남은 상태에서 다음 업종이 붙어야 흐름도 오래 갈 수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에서 삼성전자 두 주가 들을 부분은 매출 한 줄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의 성장 속도, 다음 분기 매출 전망, 신제품 공급 일정, 고객사의 AI 설비 투자 의지가 함께 나와야 해요. AI 가속기 출하가 늘면 고대역폭 메모리와 서버용 기램 수요가 따라붙을 수 있지만 공급 병목이나 고객사의 투자 속도 조절이 언급되면 관련 종목의 기대도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삼성전자를 추격하기보다 마이크론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흐름이 국내 외국인 현물로 넘어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경제지표 발표 뒤에는 숫자보다 시장의 해석을 먼저 보세요. GDP가 예상보다 강한데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가 크게 뛰면 국내 외국인 수급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비와 물가 압력이 낮아지면서 금리가 안정되면 반도체 실적 기대가 조금 약해 보여도 성장주 할인율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 있고요. 어느 결과가 무조건 삼성전자에 좋다고 미리 정해두면 시장이 다르게 반응할 때 행동을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미국 금리와 달러, 나스닥,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을 한 줄로 연결하고 그 다음 국내 환율과 외국인 주문을 보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다음 주 일정은 시간 순서로 나눠두면 마음이 덜 급해집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이벤트를 앞두고 외국인 현물 및 선물과 거래 대금이 어떻게 쌓이는지를 보고요. 주 중반 경제 지표가 나온 뒤에는 금리와 달러, 미국 반도체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된 다음 국내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어디에 외국인 돈이 먼저 들어오는지, 그 돈이 오전을 지나 종가까지 남는지를 보면 돼요. 한 주 전체를 월요일 시초가에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정마다 확인할 질문을 하나씩 나누면 기대와 공포에 끌려다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표 직후 첫 반응도 하루의 결론은 아닙니다. 미국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가 크게 움직여도 국내장이 열릴 때 환율과 외국인 선물 분위기가 달라져 있으면 삼성전자의 출발은 다를 수 있어요. 국내장 초반에 급하게 반영된 주문이 끝난 뒤에도 외국인 현물이 남는지, 오전 고점을 다시 두드릴 때 거래 대금이 붙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시간외 한 장면을 그대로 국내 종가까지 끌고 오지 마세요. 해외에서 시작된 재료가 내 계좌의 수익으로 바뀌려면 국내 수급이라는 마지막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수익권에 있는 분들은 이벤트 기대가 커질수록 최고점을 맞추려는 욕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수가 유지되고 오전 저점을 지키면 일부 수익을 보호하면서 흐름을 더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엔비디아 실적 기대만 커지는데 삼성전자 거래 대금이 줄고 프로그램이 매도로 돌아선다면 발표 전부터 수익을 지킬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부 보유하거나 전부 매도하는 선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 분량을 현금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수급을 따라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수익을 만든 돈이 빠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게 최고가를 맞추는 것보다 현실적입니다. 본전권은 내 매수가를 시장의 지지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가가 본전에 가까워질수록 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린 매물이 함께 나와요. 이벤트 기대가 붙으면 그 구간을 잠깐 넘을 수 있지만 외국인 현물과 거래 대금이 받쳐주지 않으면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본전이 왔다고 갑자기 비중을 늘리거나 다시 멀어질까 두려워 전부 던지기보다 매물대를 통과시키는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세요. 시초가를 회복한 뒤 프로그램 매수가 남는지, 종가가 매물대 위에서 끝나는지까지 보면 본전이라는 숫자보다 더 분명한 대응 근거가 생깁니다. 손실권은 엔비디아 실적을 물타기 명분으로 미리 사용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와 삼성전자 매도가 끝났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저점이 안정되고 외국인 현물 매도가 둔화되며 반등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회복되는 모습이 함께 나올 때만 추가 매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세 조건이 보이지 않는데 일정만 믿고 비중을 늘리면 평균 단가는 낮아져도 계좌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어요. 실적 발표 뒤에도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이 매도로 기울고 오전 저점이 무너지면 처음 기대를 내려놓고 추가 매수부터 멈추는 게 맞습니다. 현금 대기자는 다음 주 기회를 하루에 다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월요일 첫 30분, 주 중반, 경제지표 이후
엔비디아 실적 이후로 확인할 시간이 나뉘어 있습니다. 첫 움직임을 놓쳐도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함께 붙고 눌림에서 거래대금이 살아나는 자리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현금은 뒤처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결과가 달라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월요일 시초가에 전부 들어가 그 권리를 없애기보다 자금을 나눠서 남겨두세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한 주 동안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위험한 가격을 참은 것과 좋은 기회를 놓친 건 전혀 다른 일이거든요. 신용이나 레버리지 비중이 높은 계좌는 이벤트 주간에 더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발표 직전과 직후에는 삼성전자 본주의 움직임보다 계좌 손익이 훨씬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외국인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이 함께 빠지고 오전 저점까지 무너지면 반등 기대보다 추가 손실 차단과 비중 축소가 먼저입니다. 발표 결과를 맞춰 단번에 복구하려고 레버리지를 더 늘리면 처음 판단이 틀렸을 때 대응할 현금과 마음의 여유가 함께 사라져요. 반등이 나올 때 현금과 담보 여력을 회복하고 수급이 다시 확인된 뒤 작은 비중으로 선택하는 순서가 계좌를 오래 지키는 방법입니다. 종가에는 다음 날까지 들고 갈 돈이 남았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장중에 삼성전자가 크게 올랐어도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이 오후에 빠지고 종가가 시초가 아래로 밀리면 화려했던 고점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상승폭이 크지 않아도 오전 저점을 지키고 외국인 현물 매수와 거래대금이 마감까지 유지되며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업종이 함께 버틴다면 흐름의 질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일정이 이어지는 만큼 하루의 종가가 다음 이벤트를 앞둔 포지션을 보여줄 수 있어요. 매일 장이 끝난 뒤 처음 세운 계획을 그 종가 수급에 맞춰 다시 바꾸면 됩니다. 장이 끝난 뒤에는 그날 상승과 하락을 맞췄는지보다 기준을 지켰는지를 짧게 적어보세요. 시초가를 추격했는지, 첫 눌림을 기다렸는지,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이 빠질 때 비중을 살폈는지만 기록해도 다음날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벤트가 많은 주에는 하루의 전망을 계속 붙잡기보다 매일 종가에서 계획을 새로 세우는 편이 좋아요. 월요일에 맞았던 생각이 목요일에도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기록해둔 대응 원칙은 시장이 달라져도 계좌를 지키는 기준으로 남습니다. 근데 이걸 다음 주 내내 혼자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요일에는 외국인 현물과 선물을 보고 주 중반에는 미국 금리와 달러를 확인하고 엔비디아 실적기에는 미국 반도체와 국내 프로그램까지 이어서 봐야 하잖아요. 출근하고 일을 하다 보면 잠깐 화면을 보지 못한 사이 수급이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거나 삼성전자가 기다리던 구간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났는데 매수세가 빠진 걸 놓쳐 다시 본전으로 돌아가고 처음 기대가 틀렸는데도 엔비디아라는 이름만 믿고 물타기를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필요한 건 뉴스가 하나 더 오는 게 아니라 내 대응이 달라져야 할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는 엔비디아 실적 숫자를 전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발표 전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함께 들어오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기대를 선방영하고 있는지, 발표 뒤 삼성전자가 지켜볼 구간을 유지하는지를 연결합니다. 강하게 출발해 수급까지 붙으면 보유자는 수익을 너무 빨리 끝내지 않도록 하고, 시초가만 높고 현물이 빠지면 현금 대기자는 추격을 멈추게 됩니다. 약하게 출발해 매도가 줄고 시초가를 회복하면 공포에 던지지 않도록 하고요. 뉴스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다는 설명보다 그 변화 때문에 매 계좌에서 무엇을 바꿀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주처럼 일정이 몰린 장에서 대응 기준을 혼자 계속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추가 하락과 횡보, 반등 상황에 맞춘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부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추가 하락에서는 어느 수급이 무너지면 물타기를 멈추고 비중을 줄일지, 횡보에서는 어떤 범위를 벗어날 때까지 손을 쉬어야 할지, 반등에서는 외국인 현물 및 선물과 거래대금이 어떻게 붙어야 수익을 조금 더 가져갈지 나눠놨습니다.
알림센터에서는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SK하이닉스와 HBM 장비, 후공정, 기판, 전력 인프라로 실제 퍼지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종목의 이름만 받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거래 대금이 유지된 상태에서 주변 업종으로 돈이 넓어지는지, 대형주에서는 외국인이 빠지는데 작은 종목만 급등하는지를 구분합니다. 전자는 AI 투자와 메모리 업황의 재평가일 수 있지만 후자는 발표 직후 짧게 도는 자금일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보유자에게 주변 종목의 움직임은 갈아탈 신호가 아니라 대장주에 들어온 돈의 성격을 확인하는 보조지표입니다. 월요일장 초반에는 외국인 현물 및 선물과 시초가 유지 여부를 보고 주 중반 발표 뒤에는 미국 금리와 환율 변화가 북매 수급으로 넘어오는지를 확인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는 삼성전자에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가 오전을 지나 종가까지 남는지를 이어서 보고요. 일정별로 알림의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는 같은 빨간불이라도 발표 전 기대 매수인지 발표 뒤 실제 재평가 자금인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마치면 별도의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삼성전자 대응표와 관련 자료,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해뒀습니다. 수익권은 어떤 수급 변화부터 수익을 지킬지, 본전권은 매물대를 통과시키는 돈이 들어오는지, 손실권은 물타기 전에 저점 안정과 외국인 매도 둔화를 어떻게 확인할지 볼 수 있어요. 현금 대기자는 일정 전후로 자금을 나누고, 레버리지 계좌는 복구 욕심보다 추가 손실 차단과 현금 회복을 먼저 두게 됩니다. 알림이 대신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바뀐 시장에서 예전 전망만 붙잡는 일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준비할 건 엔비디아 실적의 정답이 아닙니다. 월요일 첫 30분에는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함께 들어오는지 보고 오전에는 시초가와 저점이 지켜지는지 확인하세요. 경제지표 발표 뒤에는 미국 금리와 달러의 반응을 보고 엔비디아 실적 뒤에는 마이크론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메모리까지 돈이 퍼지는지를 연결하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그 돈이 삼성전자 현물과 프로그램에 들어와 종가까지 남는지를 보시면 돼요. 기대가 맞으면 수익을 조금 더 가져가고 흐름이 달라지면 처음 생각보다 현금과 비중을 먼저 지키세요. 이번 주말에는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행동 순서를 준비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